실근의 부호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고 이어서 근의 분리를 할게요. 자, 실근의 부호를 따져라.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모두 양이다. 두 근이 모두 음이다. 두 근의 부호가 다르다. 이와 같이 2차 방정식의 근의 부호에 관한 얘기가 나오면 실근의 부호로 풀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떠올라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야.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자, 이거의 실근의 부호. 자, 실근이니까 x절편이겠죠. 이거를 y라고 놓는다면 어떤 얘기냐면 어, 이, a가 양수일 때 x절편이야. 이게 실근의 부호입니다. 자, 두 근이 알파 베타라고 합시다. 자, 1번 두 근이 모두 양이다. 두 근이 모두 양이다. 선생님이 이렇게 그래프로 설명을 하는 건 뭐냐면 근의 분리를 그래프로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실근의 부호도 똑같이 그래프로 설명해주면 이해하기가 편해요. 그래서 하는 거야. 자, 2차 방정식의 두 근은 뭐하고 똑같다? x절편하고 똑같다. 근데 이 x절편 두 개가 모두 양이란 얘기니까 0이 왼쪽에 있겠죠? 그렇죠. 실근의 부호는 뭐냐면 기준점이 0이야. 0을 기준으로 해서 둘 다 0보다 원점보다 오른쪽에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지. 이해되지? 그래서 두 근이 모두 양이면 더한 것도 양이고 두 근을 곱한 것도 양이고 한 별씩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세 가지를 봐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공통 범위를 구하세요. 이런 뜻이야. 자, 두 근이 모두 양이니까 더한 거는 당연히 양이겠죠? 곱한 것도 당연히 양이야. 근데 판별식은 왜 봐야 됩니까? 판별식은 실근이 아니면 말이 안 되는 게 만약에 한 근이 1 플러스 i야. 다른 거는 1 마이너스 i야. 허근이야. 둘 다 허근이라고 하더라도 더하면 양수, 곱하면 양수가 나옵니다. 더해서 양수, 곱해서 양수라고 해서 둘 다 실근인 건 아니라는 거지. 유리야 이해가지? 그렇죠? 하나가 1 플러스 i, 하나가 1 마이너스 i면 더하면 2잖아. 더하면 2니까 양수야. 그리고 곱해도 2야. 1 플러스 i와 1 마이너스 i를 곱하면 2죠. 그러니까 이것도 양수야. 그러니까 더한 것도 양수고 곱한 것도 양수라고 해서 둘 다 실근인 건 아니야. 그러면 둘 다 실근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도 봐줘야 된다? 판별식도 봐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야. 자, 오른쪽에 두 근이 모두 양이다. 두 근이 원점보다 오른쪽에 있다고 해서 두 근이 X축과 만나지 않으면 얘기가 안 되는 거지. X축에 떠 있을 수도 있잖아. 따라서 판별식도 봐줘야 된다. 그래서 언제나 세 가지를 기억해 줘야 됩니다. 두 근이 모두 양이다. 합과 곱과 판별식을 봐줘야 된다. 세 가지를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이제 유리는 앞으로 2차 방정식 문제에서 두 근이 모두 양이다 그러면 세 가지를 봐줘야 되는구나. 합과 곱과 판별식. 아시겠죠? 그렇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두 근이 모두 음이다. 두 근이 모두 음이다. 자, 이게 X축이야. 두 근이 여기 있어. 알파 베타야. 두 근이 모두 음이란 얘기는 어떤 얘기야? 원점이 여기 있다는 얘기죠. 원점보다 두 근이 왼쪽에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두 근이 모두 음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과 판별식을 알 수 있죠. 자, 두 근의 합은 뭐다? 두 근이 모두 음이니까 더한 것도 음수겠죠. 두 근이 모두 음이니까 곱하면 양수겠죠.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실근이야 돼요. 실근이 아니면 x절편이 없는 거지.
그래서 이거 세 개의 공통 범위를 구해줘야 된다. 두근이 모두 음이다. 마찬가지로 합과 곱과 판별식 세 가지를 봐줘야 된다. 자, 중요한 거는 뭐냐면 모두라는 말이 있으면 몇 가지를 봐줘야 된다? 세 가지를 봐줘야 된다. 모두라는 말이 있으면 세 가지를 봐줘야 된다. 자, 이거를 꼭 알고 계세요. 자, 모두 같은 위치에 있다. 두근이 모두 양이거나 모두 음이다. 그러면 세 가지를 봐줘야 된다. 뭐뭐뭐? 합과 곱과 판별식. 이거는 외워져 있어야 돼. 아시겠죠? 자, 이제 세 번째. 자, 세 번째. 두근의 부호가 다르다. 두근의 부호가 다르다는 얘기니까 한 근은 양이고 한 근은 음이란 얘기죠. 두 근이 있는데, 자, 이게 알파 베타야. 자, 두 근이 있는데 0이 요 사이에 있다는 거지. 알파와 베타 사이에 어딘가에 0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는 양수고 하나는 음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두 근이 모두 음이다 그러면 뭐만 봐주면 되냐면 곱만 봐주면 돼요. 자, 두 근의 부호가 다르면 더한 값이 양수일지 음수일지 모르죠. 그렇죠? 하나가 부호가 다른데 더했는데 양수일지 음수일지 모릅니다. 절대값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는 알 수 없다? 합은 알 수가 없어. 하지만 뭐는 알 수 있죠? 부호가 다르니까 곱한 거는 음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유라 여기까지도 이해가죠? 그러면 선생님 판별식은 볼 필요 없나요? 판별식은 볼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두 분의 곱이라는 게 뭐야?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a분의 c죠? 그렇죠?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두근의 곱은 a분의 c니까 a분의 c가 음수란 얘기야. a분의 c가 음수면 ac가 음수입니다. 두근의 부호가 다르다는 얘기지. 그렇다면 판별식 d는 b제곱 마이너스 4ac인데 ac가 음수니까 플러스가 되죠. 판별식은 언제나 양수야. 그래서 판별식은 언제나 성립합니다. 자, 판별식은 언제나 성립한다. 그래서 판별식은 볼 필요가 없다. 판별식은 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판별식은 볼 필요가 없다. 판별식은 항상 성립하므로 볼 필요가 없다. 이게 뭐야? 실근의 보호야. 그래서 실근의 보호를 구하라. 그럼 셋 중에 하나로 구하라는 얘기구나. 그래서 모두가 있느냐? 모두가 없느냐? 모두가 있으면 몇 개를 봐준다? 세 개를 봐준다. 모두가 없으면 하나만 봐주면 된다. 뭐만? 두근의 곱만 봐주면 된다. 근데 만약에 모두가 두근의 부호가 다른데 추가적인 조건이 있어. 그래서 추가적인 조건이 있으면 그때는 합도 봐줘야 됩니다. 자, 추가적인 조건이 있으면 합도 봐줘야 된다. 어떤 얘기냐면, 자, 두근의 부호가 다른데 양금과 음근이 어떤 게 큰지를 몰라. 그래서 두근의 합을 못 봤던 건데 가르쳐 줬어. 양금과 음근의 절대값이 어떤 게 큰지를 가르쳐 줬어. 자, 부호가 다른데 양근이 크다 이렇게 가르쳐 줬어. 그러면 더한 값이 양수죠. 자, 만약에 양근과 음근이 절대값이 같다 이렇게 가르쳐 줬어. 그러면 더한 값은 0이겠죠. 자, 음근이 크다 이렇게 가르쳐 줬어. 그러면 더한 값은 음수겠죠. 그래서 추가적인 조건이 나오면 뭐도 봐줘야 된다? 합도 봐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가적인 조건이 나올 때만 뭐도 합도 봐줘야 된다. 합도 봐줘야 됩니다. 자, 저번 시간에 다 했던 거예요. 썼지만 한 번 더 써서 연습 좀 해주세요. 자, 이제 이걸 가지고 문제를 풀 거니까 한 번 더 쓰면서 연습을 해주세요. 모두가 있으면 세 가지를 봐준다. 모두가 없으면 한 가지만 봐준다. 곱만. 추가적인 조건이 있으면 합도 봐준다. 이런 뜻입니다.
갔으면 얘기하세요. 네. 아, 네. 음, 이제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2차 방정식의 실근해보. 2차 방정식의 두근이 모두 양이다, 모두 음이다, 두근의 부호가 다르다, 양근이 음근의 절대값보다 크다, 작다, 같다, 이런 말이 있으면 전부 다 실근의 부호를 써라, 이런 얘기입니다. 문제를 읽는 순간에 알아야 돼요. 2차 방정식의 두근이 모두 양수다. 아, 실근의 부호. 근에 대한 부호가 나왔구나. 실근의 부호를 쓰란 얘기구나. 아, 모두가 있으니까 몇 가지를 세 가지를 봐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세 가지를 써놓고 푸는 거야. 두근의 합과 곱과 판별식을 봐줘야 되겠구나. 자, 두근이 모두 양이니까 더한 것도 양, 곱한 것도 양,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풀으란 얘기구나. 이해되죠?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2배의 k 플러스 1이죠. 자, 이거는 뭐다? 양수다. 두근의 곱 a분의 c니까 마이너스 2k 플러스 6이죠. 이것도 양수란 얘기구나. 자, 판별식은 짝수 판별식 써야 되죠. 그래서 4분의 d, b-제곱 k 플러스 1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ac, a는 1이니까 마이너스 2k 플러스 6. 자, 이거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걸 세 개 k의 범위를 구해서 공통범위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유리야 이해가죠? 이게 이제 순서대로 선생님처럼 딱딱딱 떠올라야 돼요. 자, 2로 나누고 k가 1 넘기고 그럼 k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다죠. 자, 밑에 거 2k 넘기고 2k는 6보다 작다, k는 3보다 작다죠. 자, 그 다음 거 2차는 k제곱, 1차는 2k 마이너스 2k 없어지네. 상수는 1 마이너스 6 마이너스 5죠.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죠. 자, k제곱은 5보다 크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 바깥범위죠. 2차니까. 자, 그는 뭐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니까 k는 작은 거보다 작고 마이너스 루트 5보다 작고 k는 큰 거보다 크다. 이렇게 써줘야죠. 바깥범위. 그래서 이거 세 개 공통범위 구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직선상에 반드시 그리세요. 자, 하나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다. 마이너스 1보다 크다. 하나는 3보다 작다. 3보다 작다. 이렇게. 또 하나는 k는 마이너스 루트 5보다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루트 5 마이너스 2점 얼마니까 마이너스 루트 5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거보다 작거나 같다. 노란 걸로 할까요? 작거나 같다. 그 다음에 루트 5는 3보다 작죠. 2점 얼마니까 루트 5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거 세 개의 공통범위. 세 개의 공통범위는 어디입니까? 여기죠? 이게 세 가지의 공통범위야. 일식과 이식과 삼식의 공통범위. 이해 가지? 네. 그래서 답은 어떻게 적어? 그럼 K는 루트 5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다. 이렇게 적어줘야죠.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이런 걸 뭐라고 한다? 실근의 부호라고 합니다. 유리야, 이해 가죠? 자, 네. 다시 한번 정리하면 모두가 있다? 그러면 세 가지로 봐준다. 합과, 곱과, 판별식. 그건 꼭 잊어먹지 마. 공통 범위를 구한다. 그래서 두분의 합 마이너스 a분의 b, 두분의 곱 a분의 c,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 공통 범위 수직선상에 꼭 그려서 확인해 줘야 됩니다. 오케이죠? 자, 이렇게 해서 구하라. 이게 나와 있어요. 자, 95-1번 해보겠습니다. 부근의 부호가 다르다죠? 네. 두근의 부호가 다른데 양근이 더 크다고 했으니까 합과 곱 두 가지만 봐주면 되죠? 네.
아직도 안 됐어? 됐어요. 3이요. 얼마? 3이요. 3. 자, 두 분의 합과 곱만 봐주면 되죠? 양근이 크다 그랬으니까 두 분의 합은 양수죠? 네. 두 분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3n 플러스 5죠. 이거는 양수다. 두 분의 곱은 음수죠? 부호가 다르니까. 네. 두 분의 곱은 두 분의 곱은 2n 마이너스 8이죠. 이거는 음수다. 그래서 공통범위 구해주면 되지? m은 마이너스 3분의 5보다 크죠? m은 4보다 작죠? 그럼 m은 마이너스 3분의 5보다 크고 4보다 작죠? 그럼 최대값은 m은 3이겠죠? 정수니까? 오케이. 자, 95-2번 하겠습니다. 모두 음수래네. 그럼 세 가지 봐줘야죠. 두근의 합, 곱, 판별식.
음, 얼마?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크고, 음, 마이너스 4분의 1보다 작거나 같아요. 오케이. 괜찮아요? 안 해줘도 네, 됩니까? 네, 자, 세 가지를 봐줘야 된다는 잊어먹지 마세요. 자, 이제 이번에는 근의 분리입니다. 실근의 부호하고 똑같아요. 실근의 부호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실근의 부호는 0이 기준이야. 두 근이 모두 양이다, 두 근이 모두 음이다, 부호가 다르다. 이 말은 전부 다 기준이 0이죠. 0보다 크냐, 0보다 작냐를 얘기하는 거야. 근데 실근의 부호는 기준점이 0이 아니라 원점이 아니라 임의의 점이야. 그러니까 임의의 점보다 크다, 임의의 점보다 작다. 이게 뭐냐면 실근의 부호입니다. 그러니까 근의 분리야.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만약에 양수다, 음수다 이와 같이 0이 기준이면 실근의 부호를 쓰는 거고 임의의 점이 기준이야. P보다 크다, P보다 작다, 하나는 P보다 크고 하나는 P보다 작다. 이와 같이 기준점이 원점이 아니면 근의 분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근의 분리는 전부 두 근이 모두 P보다 크다, P보다 작다, 두 근 사이에 P가 있다, P와 Q 사이에 있다. 그래서 실근의 부호보다 하나가 더 있어요. 하나가 더 있어서 이것도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뭐다? 근의 분리다. 근의 분리. 분리라는 뜻은 다시 얘기하면 위치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근의 위치. 두 근이 어디에 있느냐? 이런 뜻이죠. 그래서 1번. 두 근이 모두, 자, 모두 양수다. 그러면 실근의 부호고, 두 근이 모두 P보다 크다. 기준점이 P야. 그러면 근의 분리가 되는 거야. 2번. 두 근이 모두 P보다 작다. 마찬가지로 모두 P보다 작다. 자, 모두 P보다 크다. 모두가 있어요. 그리고 P보다 크다, P보다 작다. 기준점이 P인 거야. 세 번째, 두 근이 모두 P와 Q 사이에 있다. 음.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세 가지입니다. 모두 P와 Q 사이에 있다. 기준점이 P와 Q란 얘기죠. 자, 그래프를 가지고 얘기하면, 자, 만약에 아래로 볼록이라고 할 때, 자, X축과 만나는 점이 두 근이에요. 두 근이 모두 P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P가 두 근보다 왼쪽에 있다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두 근이 모두 P보다 크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두 근이 모두 P보다 작다. 자, 두 근이 뭐야? X절편이야. X절편 두 개가 P보다 작다. P가 오른쪽에 있다는 얘기죠. 두 근이 모두 P보다 작다. 이 얘기입니다. 자, 세 번째. 두 근이 모두 P와 Q 사이에 있다. 자, 두 근이 있어요. 알파, 베타가. 자, 이와 같이 X축과 만나는 두 근이, X축과 만나는 두 근이 P와 Q 사이에 있다. 여기에 P가 있고, 여기에 Q가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두 근이 모두 P와 Q 사이에 있다. 자, 전부 다 뭐가 있습니까? 모두가 있죠. 전부 다 모두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준점은 실근의 부호에서는 원점이 기준이었는데 이거는 P가 기준입니다. 두 근이 모두 P보다 크다, P보다 작다, P와 Q 사이에 있다. 이런 뜻이에요. 자,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렇게 모두가 쓰여지면 항상 몇 가지를 봐준다? 세 가지를 봐준다. 모두가 쓰이면 세 가지를 봐준다. 모두가 쓰이면 세 가지를 봐준다. 실근의 부호하고 똑같아요. 실근의 부호는 합과 곱과 판별식을 봤죠. 근데 근의 분리는 다릅니다. 첫 번째는 기준점의 부호야. 기준점. 기준점에서의 부호가 어떠니? 라고 물어본 거야. 쉽게 얘기하면 FP의 값을 물어보는 겁니다. 자, X가 P일 때 Y의 부호가 뭐니? 라고 물어본 거야. 자, X가 P일 때 Y의 부호가 뭐니? X가 P일 때 Y의 부호는 양수죠. 아래로 블록이면.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려놓고 풀어야 됩니다. 자, 그래프를 그려놓고 풀어야 위로 블록일 수도 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그래프를 그려놓고 위로 볼록이면 아래로 볼록으로 고쳐주세요. 그러고 나서 양수구나. FP는 양수다. 이렇게 기준점에서 보고 첫 번째는 뭐를 본다? 기준점에서 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대칭축을 봅니다. 대칭축. 대칭축이 뭐죠? 마이너스 2a분의 b죠. 대칭축이 이거죠. 그러면 두 근이 모두 p보다 크면 대칭축도 p보다 크죠. 그렇죠? 그래서 대칭축도 p보다 크다. 대칭축의 위치를 봐주는 거야. 두 근이 모두 p보다 크니까 대칭축은 두 근 가운데 있는 값이니까 당연히 p보다 크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것도 마찬가지로 실근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판별식 t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 세 개의 공통범위를 구하라는 얘기야. 외워져 있어야 됩니다. 자, 모두라는 말이 있다. 그러면 세 가지를 봐준다. 기준점, 대칭축, 판별식 이렇게 외워야 돼요. 두 근이 모두 p보다 작다. 이것도 마찬가지야. 1번 기준점. 기준점에서의 부호. x가 p일 때 y의 값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fp의 부호가 뭐니? 하고 물어본 거야. 자, fp의 부호 x가 p일 때 y의 부호 양수죠. 그래서 0보다 크다. 이렇게 그래프를 가지고 해줘야 돼. 그러니까 그래프를 선생님처럼 그려놓고 그래프를 보면서 따져주는 거야. 자, 두 번째 대칭축. 자, 두 근이 모두 p보다 작으면 대칭축도 p보다 작겠죠. 마이너스 2a분의 b는 p보다 작다. 이렇게. 그 다음에 세 번째, 판별식. 두 근이 모두 x축과 만나야 얘기가 되지. 그래야 근이 있는 거니까 실근이어야 되죠. 판별식 t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떠 있으면 안 되지. 이거 두 가지만 보면, 이거 두 가지만 가지고 해주면 이게 떠 있는지 아니면 만나는지 모르죠. 기준점에서 보고 대칭축만 가지고는 이 그래프가 x축과 두 점에서 만나는지 한 점에서 만나는지 만나지 않는지 몰라. 그래서 판별식도 봐줘야 됩니다. 세 가지를 모두 봐줘야 된다. 자, 세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근이 모두 P와 Q 사이에 있다. 그럼 첫 번째 기준점. 자, 기준점이 두 개죠. P하고 Q 두 개니까 그래프를 그려놓고 P에서도 양수고 Q에서도 양수죠. 그래서 두 개 다 해줘야 됩니다. F, P도 양수다. 그 다음에 F, Q도 양수다. 이렇게. 그 다음 두 번째, 대칭축. 대칭축 마이너스 2a분의 b죠. 자, 대칭축은 두 근 가운데 있으니까 당연히 대칭축도 P하고 Q 사이에 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판별식. 두 근이 존재해야 돼. X절편 두 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이게 뭐다? 근의 분리야. 자, 근의 분리에서 두 근이 모두가 쓰였을 때, 두 근이 같은 위치에 있을 때, 두 근이 모두 P보다 크다. P보다 오른쪽에 있거나, P보다 작다. 두 근이 모두 왼쪽에 있거나, 두 근이 모두 같은 쪽에 있을 때, 두 근이 모두 P와 Q 사이에 가운데 있을 때, 이런 경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가 뭐다? 두 근이 모두 같은 쪽에 위치할 때, 그럴 때는 몇 가지를 봐준다? 세 가지를 봐준다. 이런 얘기죠. 자, 모두가 쓰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네 번째. 자, 네 번째. 모두 같은 쪽에 있는 게 아니야. 하나는 P보다 작고 하나는 P보다 크다. 이와 같이 한 근은 P보다 크고 나머지 근은 P보다 작다. 이와 같이 두 근이 같은 쪽이 아니야. 하나는 왼쪽, 하나는 오른쪽이란 얘기죠. 다시 말하면 그래프를 그리면 자, 두 근이 이렇게 알파, 베타가 있는데 P가 가운데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P가 이 사이에 있다는 거야. 그래서 한 근은 P보다 작고 한 근은 P보다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럴 때는 대칭축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P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으니까 대칭축이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대칭축은 알 수가 없어.
그 다음에 한 근이 피보다 작고 한 근이 피보다 크려면 판별식은 반드시 두 근이 존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판별식도 알 필요가 없는 거야. 모두가 아니면 7근의 부호처럼 뭐만 봐주면 된다? 기준점에서의 부호만 봐주면 돼요. 기준점. 기준점에서 부호 FP는 음수겠죠? 그래서 0보다 작다. 그래서 모두가 아니면 뭐만 봐준다? 기준점에서의 부호만 봐준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두근이 같은 위치에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위치에 있구나. 그럴 때는 기준점에서의 부호만 봐주면 되겠구나. 다섯 번째,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한 근이 P와 Q 사이에 있다. 이것도 아주 잘 나오는 유형입니다. 한 근이 P와 Q 사이에 있어. 두 근이 있는데 두 근이 어딘지 몰라도 이게 P야, 이게 Q야. 이 P와 Q 사이를 한 근이 지나간다는 거야.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겠죠. 이게 알파야. 알파가 이 사이에 있을 수도 있고, 한 근이 P와 Q 사이에 있다. 또는 이렇게 생겼는데, 베타가 P와 Q 사이에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P고, 여기에 Q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베타가. 그래서 한 근이 P와 Q 사이에 있다. 한 근이 P와 Q 사이를 지나간다는 얘기야. 이럴 때를 얘기합니다. 그럼 이제 이럴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럴 때는 P일 때가 음수고 Q일 때는 양수예요. 그렇죠. 자, 오른쪽은 P일 때가 양수고 Q일 때가 음수입니다. 어찌됐든 P하고 Q가 부호가 달라요. 그래서 이럴 때는 FP와 FQ를 부호가 다르니까 곱하면 음수다. 이렇게 푸는 거야. 그래서 한 근이 P와 Q 사이에 있다. 그럴 때는 두 개를 곱하면 0보다 작다. 부호가 두 개가 달라야 된다. 이런 얘기지. 자, 이게 뭐다? 근의 분리야. 그래서 근의 분리는 전부 이와 같이 다섯 가지로 푼다. 어떻게 해야 된다? 이것도 외워져 있어야 됩니다. 자, 쭉 한번 정리해 주세요.
다 됐어요? 네. 오케이. 자, 근해 분리. 기준점이 원점이 아니네. 부호를 따지는 게 아니야. 두근이 모두 양수다, 음수다, 부호가 다르다. 원점이 아니고 P보다 크다, P보다 작다, P와 Q 사이에 있다. 이와 같이 기준점이 임의점이야. 그럴 때는 근해 분리를 써야 되는구나. 그러면 실근해 부호는 세 가지가 뭐였죠? 합과 곱과 판별식. 근해 분리는 세 가지가 뭡니까? 기준점, 대칭축, 판별식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혼동하면 안 돼요, 유리야. 외워야 됩니다. 실근의 보호는 합과 곱과 판별식, 근의 분리는 기준점, 대칭축, 판별식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계속해서 나와요. 2학년 때 이제 넘어가게 되면 고등학교 2학년 과정은 전부 함수야. 그럼 함수에서 항상 나오는 내용이야. 어떤 그래프든 다 이참수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다른 데서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근해 분리가 나왔다. 그럴 때는 이와 같이 써먹어야 된다. 자, 근해 분리 세 가지를 다 봐줘야 된다. 항상 그래프를 그려놓고 그래프를 보고 따져주는 게 좋아요. 습관적으로 그래프를 그리세요. 자, 일단 두근이 모두 1보다 크다. 근데 2차식을 y라고 놔. y라고 놓으면 아래로 블록이죠. 그래서 이제 아래로 블록인 두 개의 그래프가 두근이 모두 x축과 만나는 두근이 모두 1보다 크다. 1이 여기 있다는 얘기지. 1보다 오른쪽에 있다.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놓고 푸시는 게 좋습니다. 실수 A값의 범위를 구하라. 두근이 모두 같은 쪽에 있구나. 세 개를 봐줘야지. 그러면 1번 기준점에서 보 F1. 두 번째 그 다음에 대칭축 마이너스 2A분의 B A죠. 마이너스 A겠네. 마이너스 2분의 2A 마이너스 A. 자, 이거는 1보다 크다. 이렇게 그래프를 보면서 대칭축은 1보다 크구나. 세 번째 판별식 짝수 판별식이죠. 자, 4분의 D B-제곱 A제곱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A 2 마이너스 A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유리야 이해되지? 자, 네. 1 집어넣으면 1 플러스 1 플러스 2A 플러스 2 마이너스 A는 3 플러스 A죠. 자, 이거는 1에서의 부호, 1에서의 부호는 양수죠. 1에서 기존점에서 부호는 양수입니다. 그래서 0보다 크다. 자, 대칭축도 1보다 크다. 한 별씩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 공통범위 구하는 겁니다. 자, A는 넘어가면 마이너스 3보다 크다. A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 마이너스 곱하면 부동호 바뀌죠. 그 다음 거 A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0보다 크거나 같다. 바깥범위죠. A 2라고 2 플러스 마이너스.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고 A는 1보다 크거나 같다. 바깥범위죠. 그래서 이거 세 개 어떻게 한다? 공통범위 구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꼭 수직선상에 그려주세요. 하나는 마이너스 3보다 크다. 하나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이렇게. 자, 하나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고, 자, 이게 까맣게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고, 세 번째. 이렇게. 하나는 1보다 크거나 같다.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죠. 이게 세 번째. 이게 첫 번째. 이게 두 번째. 자, 이거 세 가지의 공통범위 구해줘야 됩니다. 그럼 세 개의 공통범위는 어디입니까? 여기죠. 그렇죠? 그래서 A의 범위는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3보다 크고,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괜찮죠? 네. 그러려면 지금 선생님이 풀었던 거, 자, 유리도 봐서 알겠지만 외우지 않으면 못 풉니다.
알겠지? 네. 실근의 부호 세 가지, 합과 곱과 판별식, 근의 분리 세 가지, 기준점, 대칭축, 판별식 이렇게 외워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놓고 그래프를 쳐다보면서 풀어줘야 정확해요. 머릿속으로 생각하지 말고 언제나 그려놓고 보면서 풀어라. 유리야, 오케이죠? 자, 밑에 거 풀어보겠습니다. 96-1번 풀어보세요.
M은 음, M이 마이너스 5보다 크고 음,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아요. 오케이. 괜찮아? 안 해줘도 돼? 네. 두근이 모두니까 세 가지를 다 봐줘야 됩니다. 96-2번. 자, 이것도 모두죠. 그러니까 세 가지를 다 봐줘야 된다.
M은 6보다 크거나 같 M은 6보다 크거나 같다? 어, 네, 어, 끝이야? 네, 오케이. 맞습니다. 자, 2차 방정식의 근해 분리야. 지금까지 이제 모두라는 말이 다 있었어요. 그래서 두근이 같은 위치에 있다. 두근이 모두 P보다 크다. 모두 P보다 작다. 두근이 모두 P와 Q 사이에 있다. 이와 같이 모두가 쓰였을 때고, 자, 이번에는 2차 방정식의 두근 사이에 3이 있다. 두근 사이에 3이 있다는 얘기니까 한 근은 3보다 작고 한 근은 3보다 크다는 얘기죠. 아래로 블록인데, 자, 두 군이 알파와 베타가 있는데, 두 군 사이에 어딘진 모르지만 3이 있다는 얘기잖아. 유리야, 그렇죠? 두 군의 위치가 다르니까 뭐만 봐주면 된다? 기준점에서의 부호만 봐주면 된다. 그럼 F3은 어떻게 돼? 음수야 되겠죠? 유리야, 이해되죠? 네, 그래서 기준점에서의 부호만 봐주면 됩니다. 자, 3 집어넣으면 9, 마이너스 3K제곱,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1, 이게 0보다 작다. 이거 풀으란 얘기죠. 자, 오른쪽으로 넘기면 3K제곱, 플러스 2K, 그 다음 플러스 8인데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8이 되겠죠. 자, 이거는 0보다 크다죠. 오른쪽으로 넘어갔으니까 크다가 되겠죠. 괜찮죠? 자, 크다니까 바깥범위죠. 3K, K. 그 다음에 차가, 마이너스니까 차가 2가 나야죠. 여기가 2, 여기가 4. 그래서 X자로 가운데 거, 큰 게 플러스, 작은 게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지? 네, 그래서 3K 마이너스 4, K 플러스 2. 자, 이게 0보다 크다. 그럼 이제 바깥범위니까 K는 마이너스 2보다 작다. K는 3분의 4보다 크다. 이렇게 나와야지. 유리야, 이해되지? 네, 자, 이거는 모두가 아니구나. 두 건이 같은 위치가 아니구나. 하나는 작고 하나는 크구나. 그럴 때는 항상 습관적으로 그래프를 그려놓고 그래프를 보고 써주는 게 좋아요. 그래야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네, 이해되지? 네. 오케이. 자, 밑으로 내려가서 97-1번 해볼게요.
A는 1보다 크거나 마이너스 3보다 작아요. 오케이. 괜찮아요? 네, 그것도 두근 사이에 2가 있으니까 기준점만 봐주면 되죠? 네, 97-2번. 한근만이 1과 2 사이에 있다. 이게 아까 했던 얘기입니다. 1과 2 사이에 한근만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인데 이렇게 지나가거나 이렇게 지나갔다는 얘기죠. 근데 어떻게 지나가든지 간에 1일 때와 2일 때가 부호가 달라진다는 거지. 이건 마이너스고 이건 플러스죠. 그렇죠? 오른쪽일 때는 이게 플러스고 이게 마이너스죠. 그래서 두 개를 곱하면 음수다. 이렇게 풀어야 됩니다. 유리야 이해 가죠? 음, 해보세요.
m은 마이너스 3보다 크고 0보다 작아요. 마이너스 3보다 크고 0보다 작. 0보다 작다. 네. 오케이. 괜찮죠? 네. 다 했습니다. 이제 2차 부등식 다 끝났어요. 자, 그러면 이제 라이트센을 한번 볼게. 백사십 2차 부등식 중간 정도까지는 풀었죠? 유형 10번까지 푼 것 같은데? 유리야, 네. 그렇지? 어, 네. 그래서 절대부등식 항상 성립하는 거까지 풀었습니다. 유형 11번부터 판별식 쓰는 거, 판별식, 그 다음에 2차 부등식의 활용, 연립 2차 부등식까지 해서 이제 다 배웠잖아. 그쵸? 네. 음, 그래서 다 배웠습니다. 이거 다 숙제로 하면 너무 많나? 어때, 유리야? 숙제 이거 다 끝낼까? 152페이지까지? 괜찮아? 너무 많으면 줄여주고. 괜찮아요. 괜찮아? 그럼 152페이지까지 다 끝내겠습니다. 그럼 이제 맨 마지막에 2차 방정식 근해 분리 나오고, 실근해 부호 나오고, 그 다음 판별식 나오고, 다 했던 거죠. 다 할만하지? 네. 그죠? 다 배웠습니다. 2차 부등식까지가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에서 대수 과정이 이제 다 끝난 거야. 그리고 이제 요 뒷부분은 뭐냐면 도형 부분 4단원만 남았어. 그게 이제 점과 좌표 직선원, 그 다음에 이동이야. 그래서 그 4개의 단원을 끝내면 이제 고1 과정이 다, 고1 과정 상이 다 끝나. 고1 과정이 굉장히 많아요. 그 다음에 또 하가 또 있어. 하도 또 굉장히 그 상만큼, 상보다는 좀 짧은데 범위가 조금 작은데 그래도 상당한 양입니다. 그래서 고1 과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고2 과정은 책이 3권이라 더 많겠지. 2권보다. 그렇게 돼요. 그래서 고등학교 과정은 미리미리 빨리빨리 끝내주는 게 좋아. 그래서 일단 거기 하면서 유리야, 시험 대비는 계속해서 하세요. 시험 대비 자료. 지금 많이 풀었지? 시험 대비 자료. 네. 많이 풀었으니까 시간 날 때마다 시험 대비 자료도 풀어요. 네.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네. 많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